이마 축소를 할 때 꼭 필요한 절개는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다양한 헤어스타일로도 가리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닥터 조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 그리고 이마 축소를 같이 하시는 분들 항상 궁금해 하시는 이마 거상 축소 수술 후 남겨지는 수술 자국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처진 눈썹과 이마가 올라가고 주름이 펴지면서 높았던 헤어라인도 내려오게 되면 숱도 많아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마도 좁아지면서 리프팅된 눈썹 그리고 이마 덕분에 인상도 시원해지는 그런 장점들이 되게 많은 수술이지만 수술 자국이 어떻게 남게 될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가급적 확대된 이미지로 수술 받으신 분의 수술 자국들을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연령대별로 혹은 두피의 색깔대별로 성별 따라서 여러 개를 보여드리기는 해요. 상담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 정도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초반에 한 달에서 두 달째까지는 수술 자국이 빨갛고 딱딱하고 약간 울퉁해 보이고 하는 그런 흔적들은 있는데요. 대개 한 3개월 차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기대했었던 그런 수술 자국보다는 훨씬 더 이미 좋은 질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돼서 그런지 수술 자국은 이미 내 관심 바깥으로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사실 절개 자국이 일직선으로 쭉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불규칙한 그런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가 이루어지고 모근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절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봉합이 마치고 상처가 잘 아물게 되면 그 수술 자국 주변으로 솜털, 머리털이 삐집고 올라오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드리게 돼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수술 자국은 하얘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와 동시에 그 수술 자국을 뚫고 솜털, 머리털이 자라 올라오는 거를 관찰하실 수가 있게 돼요. 사실 저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신랄같이 있어도 저한테는 그게 보이겠죠. 대개 한 달에서 두 달째까지는 그래도 붉은기가 살짝 있으니까 요거 수술을 하셨네요 이렇게 눈치를 채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 차부터는 헤어샵에 갈 때 헤어샵 원장님들도 못 알아채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마 축소를 할 때 꼭 필요한 절개는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가리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가운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측두부 쪽으로 내려오는 절개 자국은 사실 그냥 내가 어렵게 가리려고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반 정도는 가려지는 위치다 보니까 사실 그냥 기분적으로는 절개 자국을 어떻게든 짧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잘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마 축소를 할 때 필요한 절개 자국의 길이는 사실 이마 축소량하고 비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마를 많이 줄였으면 상대적으로 연부 조직이나 피부가 더 남게 되잖아요. 피부들을 더 매끈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절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마를 조금만 축소할 예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절개 자국은 짧게 디자인이 될 거고요. 최대한 많은 이마 넓이를 줄이고 싶다 계획을 세우신 분이라면 바깥쪽까지 넉넉하게 내려가는 절개 자국이 필요할 수도 있게 돼요. 이마 거상 수술 자국은 7mm씩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 잡게 되는 게 내시경 이마 거상. 이마 거상과 축소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까 방금 그 5개 절개 자국은 없이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 자국이 사용되게 됩니다. 실밥 풀고 나서도 당연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만지는 거. 연고 바를 때만 만진다. 실밥 풀리기 전까지는 연고를 잘 바르고 불필요한 자극은 주지 않는다. 근지러워서 머리를 막 긁는다거나 수술 자국을 어떻게든 안 보이게 하려고 과도한 스타일링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 좀 피하시고요. 실밥 제거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조심조심 다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 두 가지 수술 다 마찬가지로 두피의 과도한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 수술 자국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수술 후에 언제부터 염색이나 펌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넉넉하게 한 달째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헤어샵에서 염색, 펌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단 염색이나 펌 후에 과도하게 스타일링을 하려고 잡아당기는 것만 좀 피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제 샴푸를 해주실 때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잖아요. 두피 마사지는 굳이 하지 마시고 머리털만 이제 가볍게 헹궈달라고만 요청하시면 안전합니다.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 켈로이드 흉터 체질이 이어서 절개가 되게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분의 어떤 흉터를 보면 그런 체질하고 연관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귓불이나 어깨, 가슴골 이런 부분들은 켈로이드 흉터가 되게 생기기가 쉬운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마 쪽의 수술 자국은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곱게 남더라고요. 아직까지 두피 쪽에서 생기게 되는 그 수술 자국의 경우에는 수술 자국이 좋게 아무는 방향으로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비유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확률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이마 거상이나 축소를 위해서 디자인되는 두피 쪽의 절개 자국은 수술 자국이 도드라지는 그런 위치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본인의 체질이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알고 계시다면 좀 더 회복 단계에서 더 조심을 하시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좀 이른 시기에 실밥을 풀기 전이나 푼 직후에 그 예상치 않게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피가 난다 라고 하면 상처가 벌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다시 빠른 봉합을 해서 상처면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자세히 봐도 그 근처가 다친 거다, 혹은 수술 자국이 뭐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잠깐 반성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된다고요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개 부분의 상처, 그리고 그 절개 부분에 있는 실밥 들어갔던 자리까지 깔끔하게 아무는 동안은 이제 항생제 연고가 도포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실밥을 제거한 후 이틀 정도까지는 연고를 바르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대개 한 일주일째 실밥을 제거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9일째, 10일째까지는 바르시는 게 도움은 된다. 하지만 열흘 지나서부터는 굳이 바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엄청 떡지게 돼요. 그러면 그 떡진 머리를 또 정돈한다고 막 만지게 되고, 그러니까 살짝 빗은 다음에 깨끗이 닦은 손으로 손끝으로 얇게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하루에 2번, 3번 정도씩만 바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마 거상, 축소를 함께 받으셨을 때 생기게 되는 헤어라인 수술 자국, 어떤 과정으로 상처가 낫게 되고 어떤 느낌, 어떤 질감과 모양으로 상처가 회복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이마 거상과 축소를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